한국의 하늘을 가르는 새로운 이름, 그것은 KF-21 보라매입니다. 이 전투기가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투기 독자 개발을 실제로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공의 파장이 독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서 한국산 전투기 KF-21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 매체 다이벨트는 최근 KF-21 보라매를 향해 독일 공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산 F-35를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이 전투기의 유지비와 작전 효율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었죠. 그런 독일이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독일은 과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기반으로 한 자체 개량형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스텔스 성능과 항공전자 기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수년을 허비했죠. 그러나 KF-21은 그 틈을 완벽히 채워버렸습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다이벨트는 KF-21이 독일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럽이 실패한 전투기 개발을 한국이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은 독일 공군이 가장 중시하는 무장 탑재량과 작전 효율성 면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무기 전문가 한스 클라우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F-21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는 기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발 속도입니다. 불과 6년 만에 시제기 비행에 성공했죠. 이는 미국의 F-20이나 F-35 개발에 걸린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빠른 개발 속도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 전체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혁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초기부터 민간 기업과 군 연구소가 협력하여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전자전 시스템, 스텔스 형상, 공대공 무기 통합 등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며 한국형 모델은 유럽이 배워야 할 미래형 방위산업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도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KF-21을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고성능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의 사브가 개발한 그리펜 전투기에도 같은 계열의 엔진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G24의 F414 엔진입니다. 한국은 이미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에서 이 엔진을 오랜 기간 운용해왔기 때문에 무기 체계의 최적화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죠. 이 점에서 독일 전문가들은 KF-21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이 직면한 문제는 명확합니다. 노후화된 유로파이터를 대체할 현실적인 기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F-35는 탁월한 성능을 지녔지만 한 대당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정비 기간이 길어 전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가격은 낮고 운용 효율은 훨씬 높습니다. 독일 공군 관계자 일부는 만약 KF-21이 유럽에 진출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기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유럽 방위 체계의 균열이 한국의 전투기 한 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끈질긴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KF-21의 설계 철학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기술의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항공전자, 미사일 통합, 스텔스 도료까지 그 어느 것도 쉽게 얻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줄이기 위해 공기역학적 설계를 완전히 새로 구축했고 동체와 날개를 잇는 리벳 구조를 지그재그 형태로 바꾸어 레이더 반사각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기술은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만이 독점하던 영역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이벨트는 이를 두고 한국은 기술 모방이 아니라 기술 창조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군사 무대에서
주체적인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전투기 한 대를 수입하기 위해 수년간 협상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강국들에게 판매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독일 언론의 보도가 나간 뒤 유럽 군사업계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특히 다이벨트의 기사에서 KF-21은 독일이 추구하던 모든 전투기 개념의 완성형이다 라는 문장이 인용되자 유럽 내부에서도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의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통해 KF-21의 성능을 비교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일이 도입한 F-35와 KF-21을 비교한 시뮬레이션에서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량, 유지비, 그리고 가동률 모두에서 KF-21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독일군이 강조하는 안정성과 유지 효율 측면에서 KF-21의 쌍발 엔진 구조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F-35는 단발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는 항공기 경량화에는 유리하지만 하나의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전투기가 그대로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KF-21은 쌍발 트윈 엔진을 장착해 한쪽 엔진이 손상되더라도 나머지 엔진으로 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독일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다이벨트 칼럼은 KF-21의 설계는 인간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의 생존성은 조종사 생존과 직결되고 이는 곧 공군력 전체의 효율성과 연결됩니다. 독일 공군 관계자 중 일부는 한국의 설계 철학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인류적 가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KF-21의 엔진은 GF414 계열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전투기 엔진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 그리펜, 미국 슈퍼호넷 등 여러 4세대 전투기에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엔진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FA-50과 T-50 훈련기 시절부터 누적된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KF-21에 최적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시제기 단계부터 기체 안정성과 추력 제어 효율이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입 엔진을 국산화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독일 공군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KF-21은 스텔스 설계면에서도 유럽의 전투기들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독일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은 모두 부분적 스텔스 기능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부위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줄였을 뿐 완전한 스텔스 기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KF-21은 F-22 랩터의 공기역학적 형상을 참고하면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스텔스 공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F-22와 닮은 점이 많아 해외에서는 미니랩터라고 부르죠. 하지만 단순히 외형이 닮았다는 이유로 그런 별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KF-21은 실제 스텔스 수치에서 유로파이터와 라팔을 능가하는 RCS 값을 기록하며 실질적으로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선보였던 장면은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은 단발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지면이 울릴 정도의 음압과 함께 그 위용은 마치 미국의 F-22 랩터를 보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시범 비행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저건 한국의 랩터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기술 독립에 성공한 한 나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단순한 시험 비행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는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프랑스의 항공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이 장면을 두고 한국은 4세대에서 5세대로의 도약을 가장 빠르게 이뤄낸 국가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이로우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하이로우 믹스란 고가의 첨단 전투기와 저비용의 다목적 전투기를 조합해 최적의 전력을 구축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한국은 이 전략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위급 전력에는 F-35A가 있고 중간 허리에는 KF-21이 그리고 하위급에는 FA-50이 자리합니다. 이 3단 구조는 단순히 전투기를 많이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전략 체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한국 공군은 유연한 대응력에서 세계 3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가동률과 실전 배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순위이죠.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약 410대의 공격형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대부분이 최신 4세대 이상 기종입니다. 이 중 KF-21은 완전히 국산화된 부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 대가 고장나도 빠르게 부품 교체와 정비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반면 F-35나 F-16 같은 외상기체는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전 공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차이는 실전에서는 독일은 이런 현실적인 효율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전투기 한 대가 아무리 첨단이라도 지금 당장 출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는 2차 세계대전 시절 미공군의 구호로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항상 준비된 기체 한 대가 정비 중인 최신 기체 10대보다 낫다. 한국 공군의 가동률은 바로 이 개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FA-50은 10만 시간 비행 동안 90%의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KF-21 역시 이러한 운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전 배치 이후에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품질과 신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은 물론이고 운용 비용, 정비 편의성, 실전 대응력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이런 조합을 갖춘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KF-21이 있습니다. 이제 KF-21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나이벨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의 행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의 유럽 진출은 유로파이터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문장이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인용될 정도입니다. 이는 단지 언론의 과장이 아니라 유럽 내부의 기술 공백을 냉정하게 드러낸 평가이기도 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한때 유럽의 자존심이었지만 스텔스 기술 부재와 고비용 유지 문제로 더 이상 차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 은연실적 대안이자 기술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 내 군사 전문가들 중 일부가 이미 F-35와 KF-21의 병행 운용 시나리오를 연구 중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이미 30대가량의 F-35를 도입했지만 전체 전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유지보수와 인력 훈련 비용이 커서 작전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완벽한 보완제로 부상한 것입니다. 가격은 절반, 가동률은 2배, 성능은 대등합니다. 독일 공군 관계자 한 명은 우리는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KF-21은 그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유럽의 군사주권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세계가 놀랄만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15년 정식 개발 착수 이후 불과 6년 만에 첫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F-3 전투기 개발을 20년 가까이 진행했음에도 아직 실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민간산업과 군연구소, 정부가 하나의 통합체계로 움직였습니다. 설계, 엔진, 항공전자, 무기통합이 각각 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협력적으로 작동했죠. 이런 구조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고 바로 그것이 KF-21 의개발 속도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KF-21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가격, 성능, 유지비, 운용 효율성. 이 네 가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전투기의 성능만 놓고 보면 F-20이나 F-35가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 운용 능력입니다. KF-21은 단순히 날아오르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전력입니다. F-35의 시간당 운용비가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KF-21은 그 절반 이하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독일과 같은 고비용 구조의 국가에겐 이는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또한 KF-21은 정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투기 한 대가 점검에 들어가도 부품 교체만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대규모 작전에서 도항상 준비된 공군을 가능하게 합니다. KF-21의 경쟁력은 스텔스 기술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보람에는 기존의 전투기들이 가진 설계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특히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줄이기 위한 공기역학적 구조는 미국 F-22와 유사하지만 더 현대적인 곡선을 사용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은 F-35보다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흡수 재질 RAS과 전자파 차단 코팅은 전량 국산 기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 스텔스가 아니라 전자전 EW 환경에서도 레이더 노출을 최소화하는 능동형 스텔스 개념을 포함합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기존 항공 강국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주도한 KF-21의 AESA 레이더는 이미 F-35의 레이더 성능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통해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동시에 다수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AI 기반 전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조종사는 단순한 조작자가 아니라 전투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개념으로 인공지능이 전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교전 방식을 제안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자체 구현했고 이는 향후 블록 3 개발의 토대가 됩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기술적 성취를 넘어 자립이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핵심 기술을 스스로 확보했습니다. 엔진만 제외하면 전자전 시스템, 항법 장치, 미사일 통합 기술까지 완전한 독립구조입니다. 이는 단지 항공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제한 없이 스스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사 독립입니다. 독일이 KF-21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립 모델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균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등장하면서 기술 중심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단지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군사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이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고비용 모델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체계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KF-21이 하늘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지금 단순한 국산 전투기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기술력 자체보다 진화의 속도입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4세대 전투기 FA-50에서 4.5세대 KF-21로 그리고 블록 3 개발을 통해 5.5세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발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한 세대에 걸쳐도 어렵다는 기술 격차를 단 10년 만에 뛰어넘은 사례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수십 년 동안도 해결하지 못한 스텔스 기술의 난제를 한국은 단계적 개발과 실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블록 체계 개발 전략이었습니다. KF-21 사업은 처음부터 한 번에 완성된 전투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술 성숙도를 기반으로 3단계를 설정했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전투 중심의 기본형, 블록 2는 공대지 미사일과 스텔스 기능 강화형, 그리고 블록 3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블록 1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블록 2의 무장 통합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러한 개발 방식을 가장 현실적인 첨단 무기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번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 올리는 한국의 방식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블록 3는 그야말로 미래 전투기의 전조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블록 3는 5세대와 6세대 사이의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전투기들이 단순히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수동형 스텔스였다면 KF-21 블록 3는 플라즈마 스텔스 개념을 적용해 아예 전파 흡수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은 추력 편향 노즐, Thrust Vectoring 노즐의 도입입니다. 엔진 출력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 기존 전투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Su-57이나 미국의 F-22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적용된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험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장형 무장창 시스템도 본격 개발되고 있습니다. KF-21은
현재 동체 하부에 외부 무장을 장착하지만 블록 3부터는 F-35처럼 기체 내부에 무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 형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시스템과 하나 디펜스가 개발 중인 전자광학 표적 조준 장비 EOTGP는 기존의 F-35보다 더 세밀한 표적 인식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열영상과 고해상도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해 100km 밖의 표적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산화율이 90%에 달해 향후 해외 수출 시에도 부품 의존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기술 진보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심 부품 하나조차 개발할 수 없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 협력을 제한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KF-21 블록 3의 일부 기술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유럽의 에어버스 관계자들에게조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물질을 이용한 레이더 흡수 구조체는 세계 어느 전투기에도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한국의 북방과학연구소는 이 메타 소재를 통해 전파 반사율을 기존보다 7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제 KF-21 시제기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인민일보를 통해 KF-21이 미국의 설계도를 훔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의 불안을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F-3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한국이 2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1990년대 기술 수준의 F-2 전투기를 사용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느리고 보수적인 개발 방식을 택했지만 한국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국 기술로 만든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 플라즈마 재질 도료, 능동 레이더 탐지 시스템까지 확보했습니다. KF-21은 블록 3단계에 이르면 미국 F-35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 3는 레이더 노출 면적을 기존 대비 90% 이상 줄이고 전자전 대응 속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6세대급 스텔스 항공기 보유국이 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독일과 유럽이 지금 한국의 모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미래 비전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KF-21은 한 나라의 기술력을 넘어 국제 무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만든 전투기가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새로운 척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투기 제작사들이 한국형 생산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공식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KF-21을 실제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방산 질서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기술력이 세계 군비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중심에는 한국의 보람회가 있습니다.